예, 오늘의 정착 토픽 두 번째입니다. 특검에 밀고 한 국민의힘 의원이 한 6명 정도 있다는 내용인데, 일단 이 특검 상황을 좀 하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죠.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나 수사 못하겠어, 돌아갈래 하고 복귀를 그 민중기 특검에게 요구를 했죠.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서 어제 검찰청 폐지 법안이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서 이제 바로 발효가 돼서 1년 유예 기간은 거치지만은 검찰청 없어집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없애면서 공소와 수사를 분리를 했는데, 왜 특검은 검찰은 그렇게 해서 너무 권한이 막강하고 뭐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어쩌고 해서 그 수사와 그 기소를 분리를 해서 공중해체시켜 놓고, 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이 수사와 기소를 다 같이 하느냐, 이게 맞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면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파견 검사 40명이 나중에 이제 돌아갈 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재명의 마지막 부역자로 우리를 삼지 말라. 우리는 일단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 아직은 1년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이것이 더 이제 다른 또 특검 두 개가 있죠.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을 그런 파견 검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오늘쯤 뭔가 이게 분화구처럼 확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터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까지는 진전이 되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그 논의가 시작이 됐다. 다른 특검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검보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김건희 특검팀에 이어서 3대 특검 중에 파견 검사 수가 가장 많은 내란 특검 팀에서도 파견 검사들이 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이 현안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따로 논의를 했다. 따로 파견 검사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했다. 내란 특검에서도. 그걸 내란 특검에서 여론전을 담당하는 박지영 특검보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가 이제 김건희 특검에 이어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 집단으로 항명을 하는데, 그 내란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숫자가 더 많죠. 그러면 그 내란 특검에서는 무슨 움직임이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내란 특검의 박지원 특검보가 날짜는 모르겠으나 이제 자기들은 모르죠. 특검이나 특검보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들이죠. 좌파 이제 변호사들 중에서 그 사람들하고 파견 검사들은 이제 그룹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지영 특검보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검찰청 폐지 등과 관련한 검사들의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파견 검사들이 따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미를 축소를 하죠. 전체 파견 검사가 아니라 일부가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견 검사가 59명입니다.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은 40명인데 59명이 이 가장 많은 이 내란 특검팀에서 모임을 가진 것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직은 집단적으로 공개적인 의견 표명, 그러니까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처럼 그런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게 심상치 않다, 분위기가. 그리고 이 순직 해병 특검팀, 여기 또 14명이 이 파견 검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내란 특검팀이 59명, 그 김건희 특검팀이 40명, 거기에 비해서 숫자는 적죠. 그렇지만 순직 해병 특검팀, 여기서도 지금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보가 언론 브리핑에서 아직 우리 특검팀에서는 다른 두 군데는 뭐 그렇지 모르겠지만 우리 특검팀에서는 특별히 집단 의견을 내는 등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최상병 특검팀에서도 집단적으로 항명을 하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이 세 개 특검팀에 채찍질을 하는 TF가 하나 구성되어 있죠. 전현희가 맡고 있는 이
뭐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오늘 김건희 특검팀을 방문을 했습니다. 위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어. 아주 정권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이런 말을 하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현희가 방문하고 와서 국회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만약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징계를 포함해서 조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징계해라. 이 집단 항명하는 검사들. 어차피 뭐 없어질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급박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검사들이 굉장히 동요를 하는 그런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박영 검사를 그 내란 특검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박영 검사들이 별도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 박영 검사들의 반발을 지지한다 이런 글들이 또 계속 올라오는 이 상황이 되고 있고 공봉숙 서울고검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박영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한다, 지지한다. 법무부와 특검은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 현역 검사들이 막 그런 지지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특검에 파견돼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원정 검사장일 뿐이다. 이렇게 또 조롱을 하는 비꼬는 임원정은 지금 좌파 검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검찰 해체에 오히려 찬성을 하는. 그러면은 공소 기소 해서 임원정 검사가 그전에 검찰들에 대해서 아주 오염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임원정 당신이 깨끗하다고 당신이 하는 건 그럼 당신이 가서 특검하고 특검 수사하고 나머지 검사들은 전부 다 복귀시켜 이런 식의 이제 야유를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검에 밀고 간 국민의힘 의원 6명 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란 특검팀이 오늘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행비서였던 당직자 김모 씨를 지금 국회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박지영 특검보가 내란 특검팀의 여론전을 담당하는 박지영 특검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를 비공개로 조사를 해왔다. 비공개로 조사를 해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을 2명 이상 서울 고검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 서울 고검에 지금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팀이 있죠. 서울 고검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방문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예우를 갖춰서 국회의원 회관으로 간다거나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불렀다. 불렀는데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사받은 의원은 지난 8월에 공개 출석한 그 2명은 다 알죠. 조경태하고 김예지, 한동훈계. 이 사람들은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해서 이미 이런저런 이야기 다 했죠. 밀고를 했죠. 그때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 다 밀고를 이미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둘을 제외하고 2명 이상이라고 박지영 특검보는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일보는 그 조경태 김혜지를 제외하고 4명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4명. 이 둘 말고 4명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6명 정도가 2사람은 공개적으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4사람은 지금 특검에서는 2명 이상 이렇게 좀 혼선을 가지고 오르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중앙일보가 파악을 한 것은 4명이다. 그런데 누군지 모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를 한다. 지금 내란 특검팀이 조은석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그런데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를 수사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공개하지 못한 분들도 조사를 하기도 했다. 우리가 공개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 조사를 한 사람들이 있다. 서울 고검에서 조사를 했다. 김예지 조경태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고
자, 한동훈 전 대표, 김태호, 김희정, 서범수 의원은 그 창군으로 올라가는데 전부 다 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 공판전 정인신문이라는 것을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가장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동훈은 12상 비상계엄 때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이 국회 로텐도홀에 나타나서 그때 이재명하고 막 악수도 하고 그러면서 친한계를 전부 다 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는데 다 들여보내고 했죠.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한동훈을 불러서 듣고 싶은 것은 밀고입니다. 밀고. 그래, 그러면 당시에 본인이 대표였는데 원외 대표였죠. 이 대표였는데 그러면 원내대표 추경호가 어떻게 계엄 해제를 방해를 했는지 우리에게 다 털어놔봐. 그거를 하려고 한동훈을 부르는 거죠. 한동훈으로서는 굉장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 비상계엄에 반대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기가 그 상황을 그렇다고 해서 특검에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을 다 밀고 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들. 그러니까 108명 중에서 18명만 거기 참석을 했는데 본회의장 참석인데 나머지 의원들을 다 밀고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 의원들이 지금 전부 다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수사 대상을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다 밀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동훈은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창군 조사 가지 않았고 지금 공판전 정인신문으로 법원에서 불렀는데 안 가는 겁니다. 만약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이제 밀고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법원에서 통지 오는 것을 패문부재, 그것도 이재명이 썼던 수법이죠. 패문부재로 해서 그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안 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외에 두 명 이상이 와서 조사를 받았다. 그걸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4명으로 파악이 됐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박지영 내란 특검본은 조사에 응한 의원에 대해서 현직 의원이다. 고검에서 조사했다. 2명 이상은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죠. 도대체 그 의원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 수사상 확인이 어렵다. 이게 뭐 군사 기밀은 아니지만 이런 말까지 합니다. 군사 기밀은 아니지만 약간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말 못해. 말하면 그 사람들 이제 밀고를 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다. 최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고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 후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조사도 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추경호를 최종 타깃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비공개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비공개로 가겠다고 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4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12월 4일 국회 새벽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18명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 특검이 그 덜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장소 변경, 이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을 한 것이 의원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게 아니냐. 이것은 이 꼬투리를 좀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4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에 가서 일종의 뭐 밀고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특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누가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또 국민의힘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도 될 가능성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